여러분 95쪽은 애들이 많이 안 한 것 같아가지고 못한 게 아니라 아직 안 한 것 같아가지고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볼래? 다음 시간에 다시 질문 받아볼게. 아직 다 안 했으면. 혹시 하고 싶은 거 있니? 먼저 풀어본 친구들 중에서? 먼저가 아니라 원래 풀었어야 되셔야지. 잘 안 된 거 있냐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연습합시다. 알겠죠? 자, 너네 지금 위치 벡터라는 걸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렵다기보다는 뭐야 그게 이런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잠깐 요약해서 설명을 하시면 벡터라는 녀석은 똑같은 벡터가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랬지. 오케이? 내 맘대로 막 평행이동해서 그 벡터랑 똑같은 벡터를 막 내 맘대로 만들 수 있어. 근데 오히려 그게 너네들이 벡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평행이동을 안 하려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위치 벡터라는 거는 모든 벡터를 내 맘대로 막 움직이지 말고 시점을 하나로 고정시키는 거야. 알겠지? 모든 벡터, 이런 벡터 전부 다 똑같은 벡터인데 이런 벡터들을 너무 여러 개로 나타낼 수 있다 보니 똑같은 거를 여러 개로 나타낼 수 있다 보니까 헷갈려.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 모든 벡터를 똑같은 bek터들을 시점을 하나로 일치시켜 버리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일치시켰어. 그럼 얘를 이쪽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된 것도 이렇게 가져와야 되고. 그럼 이제 하나밖에 없지 않냐 이 세상에? 얘랑 똑같은 벡터는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이렇게 생긴 벡터도 하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알겠지? 그래서 뭐 한다고? 모든 벡터를 시점을 일치시키면 벡터 하나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 이 점을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벡터 하나가 나타내는 게 그 화살표 끝부분에 있는 요 점 하나를 나타내는 거랑 똑같다고. 왜냐면 이제 요 점의 끝점은 여긴데 이 점을 나타낼 수가 없죠. 왜냐면 이 벡터는 이거랑 다른 거니까 이제 얘랑 똑같은 거지만 이거 다 이쪽으로 넘기게 됐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좌표 평면 전체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데 무수히 많은 점들을 요런 점, 그 무수히 많은 점 중에 하나를 찍었어. 이 점의 위치를 설명하고 싶어요. 무슨 방법을 썼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좌표 평면 처음 배우면서? 요 점의 위치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슉 이렇게 오면 여기 한 칸, 두 칸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슉 내려가서 한 칸, 두 칸, 세 칸이라고 쳐. 그러면 요 점의 위치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원점부터 시작해서 X축 방향으로 두 칸 가시고 Y축 방향으로 세 칸 가세요 하면 이 점입니다 라고 좌표로서 점을 설명했잖아. 그치? 근데 우리 이 점을 설명하는 방식을 지금부터는 벡터로 하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시점을 고정시킨다니까 모든 벡터의 시점을. 그럼 원점으로 정하면 참 좋겠지? 근데 아직 원점으로 정하진 않았어. 그냥 어느 점이든 아무거나 정하면 됩니다. 시점을. 그러면 그 시점이 정해지는 순간 요 점의 위치를 이렇게 화살표, 즉 벡터로 나타낼 수 있지 않냐고. 맞지? 됐어? 그래서 이제 이 벡터를 가지고 요 점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다고. 시점이 여기야. 그럼 요 점을 나타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요 점을 향하는 벡터를 이렇게 슉 그려놓으시고 이 벡터의 종점이 가리키는 점이 내가 원하는 점입니다. 라고 요 점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벡터가 위치 벡터라고. 그래서 이름이 위치 벡터야. 점의 위치를 알려주는 벡터라서. 근데 만약에 시점이 여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점이 여기였어. 그럼 요렇게 가면 되지. 단지 그냥 모든 벡터의 시점이 여기로 바뀐 것 뿐이야. 만약에 여기였으면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두 칸 가는 그런 벡터겠지. 맞지? 시점이 여기였으면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세 칸인 거고. 그러니까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뭔가 기준을 잡아주면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점들은 벡터 하나랑 대응이 된다고. 요런 점은 다시 요런 벡터 하나랑 대응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모든 점의 위치를 설명할 때 뭘로 할 수 있다고? 벡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 벡터를 이제부터 위치 벡터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결론은 앞으로 위치 벡터에 그 시점 있지? 일치시키는 시점을 그 원점으로 하긴 할 거거든? 근데 저번 시간에 했던 위치 벡터는 아직 안 했다, 그걸. 그냥 하나로 고정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걸 얘기했었고, 이게 위치 벡터의 정의야. 뭐라고? 점의 위치를 알려주는 벡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킨다고.
알겠지? 그러면 벡터 하나가, 위치 벡터 하나가 점 하나를 알려주는 벡터가 된다. 우린 점을, 그래서 중학교 때는 점을 뭘로 나타냈다고? 점이라는 도형을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애초에 길이도 없고 면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점을 완벽하게 찍으려면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 그럼 그 점의 위치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면 점이란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좌표로 설명했잖아. 점이란 건 좌표로 존재하는 거야.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유클리드 기하라고 부르는 우리가 배웠던 지금까지 모든 도형은 점이란 것은 좌표로 존재하게 되거든. 근데 이제 이 점이란 녀석을 좌표가 아니라 벡터로서 존재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점을 표현하는 방식을 또 다른 방식 하나 배운 거야. 좌표가 아니라 벡터로요. 그게 위치 벡터라고. 그러니까 좌표랑 위치 벡터는 같은 거라고. 점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인 것 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위치 벡터의 정의였고, 뭐라고? 시점을 일치시키면 모든 점은 하나의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 그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위치 벡터라는 녀석은 위치 벡터를 이렇게 그리잖아? 그럼 점이 이렇게 여기 화살표 끝에 종점이 가리키는 점을 알려주시고 나서 이 벡터는 역할을 다 한 거야. 그럼 이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벡터는, 위치 벡터는 점을 얘기하는 거라고. 화살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난 지금 뭘 했냐면 두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내분점, 외분점이었어. 그래서 내분점이란 건 뭐냐면 선분이 이렇게 AB 선분이 있어요. AB 선분. 근데 그 선분 AB 내의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요 점을 X라고 했다면 요 점을 고1 때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요 점을 A점이나 점, B점 전부 다 좌표로 존재했고 X점이라는 이 내분점도 좌표로서 나타냈잖아. 맞지? X좌표, Y좌표로. 근데 이번에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라고? 이 점의 위치를 벡터로 나타내자고. 물론 요 점도 벡터로 나타나는 거고 요 점도 벡터로서 표현하는 거야. 전부 다. 모든 점을 이제 다 벡터로 표현하자고. 그럼 벡터로 표현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기준점, 시작점이 필요하겠지. 시점, 벡터의 시점. 그 벡터의 시점을 적당히 그냥 O라고 하자고. 아무 점이나 잡아도 돼요. O라고 해. 그럼 이제 점 A를 나타내는 벡터를 이렇게 그려지는 벡터라고 하시고 이걸 적당히 점 A의 위치 벡터라고 하면 돼. 적당히 파란색 벡터를 A 벡터 이렇게 주로 쓰는 거고 OA 벡터라고 쓰기 귀찮으니까 점 B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를 그래서 B 벡터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난 그래서 이 A 벡터랑 B 벡터가 이 점이랑 요 점의 위치를 알려준 거라고. 그럼 그 점 두 개, 즉 이 두 벡터를 가지고 이 X점, 내분점의 위치를 나타내겠다고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야? 점 X의 위치 벡터가 필요한 거겠지. 그래서 이걸 그냥 적당히 X 벡터라고 쓰시자고요. 이 X 벡터의 정체가 뭐라고? 내분점이야, 내분점. 알겠죠? 그 X 벡터가 어떻게 된다고요? M 대 N 내분이기 때문에 M 플러스 N분의 분자도 똑같이 M 플러스 N을 쓰시고 A점에서 B점 쪽으로 M 대 N이지. 그래서 A점에서 B점 쪽으로니까 A 벡터에서 B 벡터 쪽으로야. 그래서 먼저 가는 벡터가 시작하는 벡터가 뒤에 곱해지시고 뒤에 가는 벡터가 앞에 곱해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X 벡터는 M 더하기 N분의 M B 벡터 플러스 N A 벡터 하면 이 공식을 따로 외울 필요가 있냐고요 내 말은. 이거 그냥 내분점 공식이랑 똑같잖아. 그치? 그때는 어떻게 했어? 내분점 공식할 때는 A랑 B를 이 점 두 개에 X좌표를 쓰든가 Y좌표를 쓰든가 이렇게 했던 거지. X2, X1, Y2, Y1 이렇게 썼었잖아. 같은 식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내분점 이렇게 썼었고 세 번째 외분점도 마찬가지로 쌤 공식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결론만 쓸 거야. 뭐 이렇게 할까?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그러면 외분점이라는 거는 선분 AB의 양쪽 끝점으로부터 M 대 N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점인데 그게 내부에 있으면 내분점이고 그 선분 AB의 바깥쪽에 있으면 외분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X렇게 하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요 길이가 M이야. 요 길이가 N이고 그러니까 A에서부터 점까지 B에서부터 점까지의 길이의 B가 M 대 N이라고.
여기도 길이의 b가 m 대 n인 거지. x까지. 근데 그게 점이 선분 내부에 쓰면 내분점, 외부에 쓰면 외분점이라고요. 너네가 외분점을 안 배웠을 거라서 잠깐 설명해 준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점을 뭐라고? 난 이 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가 필요한 거야. 지금부터는 점의 위치를 전부 다 벡터로 표현할 거니까. 알겠지? 그리고 A 벡터가 있겠죠. B 벡터가 있을 거고. 이 A 벡터랑 B 벡터를 가지고 이 X 벡터를 표현하겠다고. 어떻게 된다고요? X 벡터가? M 대 N 외분이면 요 내분점 공식에서 플러스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돼. 그러니까 공식을 또 외울 필요가 별로 없어.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M 대 N 외분이면 빼기로 들어간다. 그리고 분자에 똑같이 M 마이너스 N을 쓰시고 A 벡터에서 B 벡터, 그러니까 A 벡터에서 X까지 M이고 N이잖아. M 대 N이면 먼저 가는 점이 A야. 나중에 B고. 똑같아요. 그래서 A점의 좌표를 뒤에다 쓰시고 B점의 좌표를 앞에다 쓰는 건데 A에서 B 쪽으로 M 대 N 외분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좌표를 쓰는 게 아니라 위치 벡터를 쓰기로 했지? 그래서 똑같아. 앞에 썼던 거랑. 이게 A 벡터, B 벡터다. 알겠어? 그래서 내분점 공식이랑 외분점 공식은 플러스가 내분점, 마이너스가 외분점인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의 특징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X 벡터를 무슨 A 벡터 플러스 무슨 B 벡터 형태로 쓰시면 M 플러스 N분의 N A 벡터, M 플러스 N분의 M B 벡터잖아?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하면 1이야. 그리고 여기도 M-N 분의 마이너스 N 벡터, 마이너스 N A 벡터, 그 다음에 N-N분의 M B 벡터 하면 요만큼이랑 요만큼을 더하면 M-N분의 M-N이잖아. 또 1이야. 그래서 요거든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어차피 A 벡터의 개수랑 B 벡터의 개수의 합이 1이 되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실수 t를 곱하시고 여기에는 더해서 1이 되게 하는 1-t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요런 방정식. x점의 위치를 모르니까 이게 미지의 벡터야. 그래서 미지수처럼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A 벡터랑 B 벡터는 알려준 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는 벡터 방정식이라고 불러. 근데 요 녀석이 뭘 나타내는 거라고? A 벡터랑 B 벡터가 나타내는 종점, 그러니까 점이지 점. 요 점과 요 점의 내분점일 때는 t가 0이랑 1 사이였던 거고 외분점일 때는 0보다 작거나 1보다 큰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t의 범위가 없으면 이거 전체가 점 A랑 점 B, 요 직선 전체를 얘기하는 거라고. 요 직선 전체를 얘기하는 거라고. 내분점, 외분점 합쳐서. t의 범위가 없으면. 알겠지? 근데 내분점이면 뭐라고 내분점? 이거 나왔으니까 좀 제대로 하자. 어차피 잘 모를 거니까. 알겠지? 정리하시면 M 플러스 N 분의 N A 벡터고 플러스 M 플러스 N 분의 M B 벡터라고. A 벡터, B 벡터 순서로 쓰면 이 녀석도 M 마이너스 N 분의 마이너스 N 벡터고 마이너스 N A 벡터고 플러스 M 마이너스 N 분의 플러스 M B 벡터잖아. 이렇게.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갖냐면 요 녀석이랑 A 벡터 앞에 붙어있는 녀석이랑 요 녀석의 합이 1이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더하면 합이 1인 거지. 그래서 내분점 공식이든 외분점 공식이든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X벡터는 그래서 T배의 A벡터 플러스 1-T배의 B벡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공식이 똑같이 생겼잖아. 합이 1 되게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M 대 N 이런 녀석은 전부 다 자연수지. 내분이든 외분이든 B를 음수 쓰는 거 본 적 있어? 1 대 마이너스 2 이딴 거 본 적 있냐고. 없잖아. 그치? 전부 다 자연수야. M이랑 N은. 그래서 지금 어떤 특징을 갖냐면 요 녹색 동그라미 얘를 지금 T라고 쓰는 거니 쌤이. M 더하기 N분의 N이면 얘는 무조건 양수분의 양수지. 양수라고 전체. 그리고 M 더하기 N이랑 N 중에서는 분모가 무조건 더 크지 않냐? 1보다 작다고. 그래서 양수이면서 1보다 작다고. 언제? 내분점 공식일 때는 t값의 특징이 뭘 가지는 거야? t값이 0에서 1 사이면
내분점이라고. 요 상태에서 t값이 0하고 1 사이가 나오면. 그리고 이것도 지금 쌤이 t라고 쓴 거지? 똑같이 t랑 t-1이라고 쓴 거니까. 근데 이 녀석은 n-n분의 -n이거든? 만약에 분자는 무조건 음수야, 음수. n이 자연수니까 m도 자연수고. 근데 분모는 m이 크냐, n이 크냐에 따라서 다르지. 만약에 m이 n보다 크면 양수분의 음수, 그러니까 전체 t값이 음수인 거고, 그리고 m이 n보다 작잖아? 그럼 n-n은 마이너스로 묶어서 n-m 써도 되지. 그럼 이게 지금 양수라고. 분의 -n이야. 그럼 갖다 버리시면, 마이너스 갖다가 버리시면 양수분의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양수인데 분자는 n이고 분모는 n에서 뭘 빼놨다. 그럼 분자가 커, 분모가 커? 분자가 더 크지. 그러니까 1보다 크다고. 알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외분점 공식의 요 t값은 얘가 0보다 작든가 1보다 크든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t값이 0보다 작든가 아니면 t값이 1보다 크든가 하면 이게 외분이 된다고, 외분. 알겠지? 이게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 본 겁니다. 그래서 난 이제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이 내분점, 외분점 공식 요거를 활용을 배워볼게요. 어떤 위치 벡터를 이야기할 건데 그 위치 벡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n배의 a 벡터 플러스 n배의 b 벡터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이렇게 생긴 어떤 벡터가 있다고 쳐. 알겠지? 나 이 p 벡터가 나타내는 점이 어차피 위치 벡터니까 점을 나타내는 거잖아. 이 p 벡터가 나타내는 점이 뭔지를 알아보고 싶다는 뜻이에요. a 벡터랑 b 벡터의 1차 결합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이거. 실수배의 합으로. 두 벡터의 실수배의 합으로 나타낸 요 벡터가 나타내는 점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보자고. 그리고 a 벡터랑 b 벡터는 알려준 상수항처럼 생긴 그냥 점이야, 점. 정해져 있는 점. 그리고 p 벡터는 아직 내가 뭔지 모르는 점이고. 그래서 알려준 점에 m 곱하고 n 곱해서 만들어진 점이 어떤 점인지를 알아보자고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어떤 벡터를 두 벡터의 실수배의 합으로 나타냈을 때 그 벡터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알아보자라는 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벡터에서. 그래서 이걸 따로 떼서 보여주는 거고 책에선 없다. 책에 없어가지고 따로 하는 거야. 알겠지? 어차피 오늘 진도나가기 글러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 거다. 자, 첫 번째 뭐 할 거냐면 난 지금 요 녀석이 중요한 거거든? 어떤 1차 결합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 m이랑 n이 서로 관계식이 그 m이랑 n 사이의 관계식이 존재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관계식이 있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m 더하기 n이 1입니다 하는 m이랑 n 사이의 관계식이 존재해요. 그럼 지금 p 벡터가 뭐가 되는 거라고? p 벡터가 이렇게 써볼까? p 벡터는 m a 벡터 플러스 n b 벡터인데 n이 1-m이잖아. m 더하기 n이 1이면. 그래서 1-m b 벡터 이렇게 쓰시면 반갑지 않냐는 거지. 난 지금 이게 뭐라고? a 벡터랑 b 벡터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낸 벡터인데 지금 a 벡터의 앞에 붙어 있는 숫자랑 b 벡터의 앞에 있는 숫자의 합이 지금 1이라고. 합이 1이라고요. 그럼 이게 뭘 나타낸다고? 얘의 합이 1일 때 a 벡터랑 b 벡터의 1차 결합이 나타내는 p 벡터가 나타내는 그 점이 뭘 나타내는 거라고? 내분점이랑 외분점을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한 번만 그려보자. 자, a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a 벡터. b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b 벡터. 알겠어? 그럼 이 p 벡터가 나타내는 점들은 어떻게 나타내는 거야? m 값이 0하고 1 사이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내분점을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어? 지금 이 얘기한 거야. 이거 x만 p라고 쓴 거다. t 대신에 m이라고 쓴 거고. 알겠지?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라고? 지금 요 녀석이 요 직선 노란색 방정식이 나타내는 점 p 벡터의 종점은
요 A 벡터랑 B 벡터의 종점을 연결한 직선 전체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직선 전체. 알겠어? 근데 요 사이에 들어있는 거 있지? 여기 부분.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요 점들. 요 점들은 지금 M 값이 0하고 1 사이일 때라고. 요 M 값이 0하고 1 사이면 얘도 0하고 1 사이가 되는 거다. 그러면 두 벡터의 내분점들을 한꺼번에 나타낸다고요. 그러니까 선분이 되는 거지, 선분.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선분. 알겠어? 그럼 요 점은 요 점. 그냥 비벡터잖아. 그냥 비벡터가 되려면 M에다가 뭘 넣어야 되냐고. 0을 넣으면 되지. M에다가 0을 넣으면 0 곱하기 A 벡터니까 없어지고 1 비벡터니까 그냥 비벡터지. 그래서 요 점을 나타내는 P벡터의 M의 값은 M이 0이라고. 그럼 요 점을 나타내는 P벡터의 M의 값은 뭐겠어? A벡터만 남겨야 되고 B벡터는 없어야 된다. M이 그래서 1인 거지. 알겠어? 그리고 이 두 점 바깥쪽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 두 벡터의 외분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분점들. 외분점일 때는 t가 0보다 작든가 t가 1보다 크든가라며. 여기서는 t가 m인 거고 m이 0보다 작든가 m이 0보다 크든가잖아. 그래서 이쪽이 뭐가 되는 거냐면 요쪽이 m이 0보다 작든가가 되는 거고 이쪽이 m이 1보다 크든가가 되는 거다. 알겠어? 요 경계가 0이고 1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 m의 범위를 주지 않으면 직선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m의 값이 0하고 1 사이면 내분점 0이나 1이면 두 벡터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벡터 중에 하나를. 그리고 0이랑 0보다 작든가 1보다 크든가 하면 외분점들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은 전부 다 합치면 직선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 그럼 관계식이 m 더하기 n이 1이라 그랬는데 그럼 m 더하기 n이 2일 때를 한번 생각해보자. 2일 때. 알겠지? m 더하기 n이 2면 지금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양변을 2로 나눌까? 그럼 2분의 m 더하기 2분의 n이 1이야. 난 지금 어떻게 식을 주어진 벡터가 P벡터가 m a 벡터 플러스 n b 벡터 이렇게 생긴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난 뭐 할 거냐면 요 벡터 앞에 곱해져 있는 두 실수의 합이 1이 되게 만들고 싶어요. 벡터 앞에 a 벡터랑 b 벡터 앞에 곱해져 있는 그 실수의 합이 1이 되게 만들면 내분점, 외분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지금 m이랑 n이 더해서 2라며.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야. 2로 나누면 1이 되거든? 그래서 2분의 m이랑 2분의 n을 넣으면 1이 돼요. 그래서 요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m a 벡터를 2분의 m 곱하기 2a 벡터 이렇게 쓸 거야. 오케이? 더하기 n b 벡터는 2분의 n 곱하기 2b 벡터 이렇게 쓸 거라고. 상관없지? 따라서 p 벡터는 어떻게 했냐면 2배의 a 벡터랑 2배의 b 벡터 사이에 뭐 한다고? 앞에 지금 뭐가 곱해지냐면 2분의 m 더하기 2분의 n 이렇게 곱해진 벡터의 1차 결합으로 나타냈다고. 그럼 지금 뭐가 됐냐면 요 앞에 주어진 그 두 벡터의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의 합이 1이야. 그럼 뭐가 되는 거라고? 요 벡터랑 요 벡터의 내분점, 외분점 합친 거라고요. m의 범위가 없으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 벡터랑 요 벡터의 종점을 연결한 직선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a 벡터가 요렇게 있으시고 a 벡터가 요렇게 있으시고 b 벡터가 요렇게 있다면 이게 a 벡터, 이게 b 벡터라면 여기서 p 벡터가 나타내는 점들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 2a 벡터. 2a 벡터면 요 길이랑 똑같이 가서 요렇게 가는 벡터겠다. 길이 똑같이 가서. 그리고 2b 벡터면 또 여기에 또 똑같이 한 칸 더 가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지는 벡터겠다. 그래서 2a 벡터, 2b 벡터의 종점을 연결한 직선이 되신다고요. 뭐한 건지 알겠어? m 더하기 n이 2일 때는
요 벡터가 m 더하기 n이 2가 될 때는 양변 2로 나누고 대신 a 벡터랑 b 벡터의 2를 곱하면 2a 벡터랑 2b 벡터의 종점을 연결한 직선이라고. 내분점, 외분점 합쳐서. 알겠지? 자, 세 번째. 이번엔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m 더하기 n이 1인데 m이 양수야. n도 양수야. 이러면 p 벡터가 지금 뭐가 된다고? p 벡터는 m a 벡터 플러스 n b 벡터인데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면 얘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고? m이 양수고 n도 양수인데 m 더하기 n이 1이야. 그러니까 m이 양수이면서 0 이상이니까 0 들어가고 1보다는 작으셔야 되지. 왜냐면 n이 1-m이거든. 그래서 1-m도 양수라고. 그러니까 m이 1 이하인 거지. 그래서 m도 n도 양수가 되려면 m 입장에서는 m이 0하고 1 사이다. 그럼 지금 p 벡터가 m a 벡터 플러스 n b 벡터인데 m이랑 n이랑 더해서 1이거든. 그러니까 내분점, 외분점 얘기하는 거야. 그 중에서 내분점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한번 그렸으니까 다시 한 번만 그려볼까? 이게 a 벡터고 이게 b 벡터면 요 벡터,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요 벡터가 나타내는 도형은 뭐라고? 두 점에 연결한 내분점들이라고. 물론 등호 들어가니까 끝에 점도 포함이야. 알겠지? 다시.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2m 플러스 n 한 개 2세요. 그리고 m이 양수고 n도 양수예요.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알겠지? 난 지금 핵심이 뭐냐면 그 m이랑 n 사이에 그 두 개의 합이 1이 되게 만드는 게 핵심이야. 왜냐면 그게 1이 되면 내분점, 외분점 관계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한다고? 2로 나눈다니까? 요 식을. 그래서 m 플러스 2분의 n 한 개 1이죠. 난 그래서 개수가 m이랑 2분의 n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p 벡터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p 벡터를 a 벡터랑 b 벡터로 나타내긴 나타내는데 a 벡터 앞에 뭐가 있고 싶어? m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b 벡터 앞에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냐면 2분의 n 벡터가 이렇게 2분의 n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원래 식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지. m a 벡터 플러스 n b 벡터. 그래서 앞에 부분은 그냥 m a 벡터가 이렇게 됐는데 뒤에 부분은 2분의 n b 벡터잖아.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뒤에다가 2를 이렇게 한번 곱해준다. 됐어? 그럼 뭐가 됐냐면 a 벡터랑 2b 벡터 입장에서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의 합이 1인 거야. 그러니까 a 벡터랑 2b 벡터의 종점을 연결한 직선이 되겠지. 근데 m이랑 n의 부호가 이렇게 양수로 정해져 있네. 그러니까 뭐라고? 내분점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번에도. 그래서 a 벡터가 이렇게 있으시고 b 벡터가 이렇게 있다면 이번에 요 p 벡터가 나타내는 도형은 점들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 a 벡터의 종점과 2b 벡터의 종점이니까 b 벡터가 이렇게 있어서 얘랑 똑같은 칸만큼을 이렇게 더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2b 벡터의 종점이야.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직선 중에서 얘가 양수래. 얘도 양수고. 근데 두 개 더해서 1이거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0하고 1 사이인 거지. 얘랑 똑같은 얘기잖아. 그래서 얘 m 입장에서는 0하고 1 사이야. 그러니까 양쪽 끝점을 연결한 선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알겠어?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요 내용들이 그 벡터에서 가장 많이 나온 아이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거라고. 이거 이해를 해야 된다. 무조건. 알겠지? 뭐부터 시작한 거야 지금? 얘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다. 내분점, 외분점. 그러니까 니네 보고 벡터 두 개 준 다음에 내분점을 찾아보세요. 이런 걸 내겠냐고. 외분점, 내분점 이런 걸 찾아보세요. 안 내. 당연히. 그걸 왜 내?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평면좌표 점에 그 좌표로 풀어도 되는 건데 공식 한번 대입해서 나오는 게 왜 나오냐고.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알겠지? 이걸 이용한 이런 녀석들이 나오는 거야. 실제로는. 이걸 이해하려면 이거부터 알아야 된다고.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봅시다. 다섯 번째. 잘 봐. 이제 뭐 할 거냐면
m 더하기 n의 관계식이 있는 경우 따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m 더하기 n이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1이랑 2 사이래. 그리고 m이 0 이상이고 n도 0 이상이에요. 이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p 벡터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p 벡터가 m a 벡터 플러스 n b 벡터거든. 이렇게. 난 지금 뭘 만들고 싶어? 얘랑 얘가 더해서 1이었으면 좋겠는데 더한 게 1도 되고 2도 되고 1.1도 되고 1.7도 되고 1.789도 되고 다 된다고. 1부터 2 사이 다 있대.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까 1일 때랑 m 더하기 n이 1일 때랑 2일 때는 그려봤잖아. a 벡터랑 b 벡터의 종점 연결한 거고 2일 때는 2a 벡터랑 2b 벡터의 종점을 연결한 거야. 근데 지금 여긴 범위가 없어서 m이랑 n의 범위가 둘 다 양수로 나왔으면 이제 내분점들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렇게 있어서 중점 잡아서 여기까지가 a 벡터, 여기까지가 b 벡터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똑같은 거야. 그리고 요 길이랑 요 길이 똑같은 거고. 그러면 m 더하기 n이 1인 경우만 표시해볼게. 1부터 2까지 다 표시해야 되는데 m 더하기 n이 1인 경우가 뭐라고? a 벡터랑 b 벡터의 종점을 연결한 내분점들의 전체라고. 이게 지금 뭐라고? m 더하기 n이 1인 경우만 표시해본 거예요. 그 m 더하기 n이 2인 경우는 뭐였지? 2a 벡터랑 2b 벡터의 종점을 연결한 거였잖아. 내분점만. 여기서 범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2a 벡터랑 2b 벡터의 종점을 연결하면 얘지. 얘가 지금 뭐냐면 m 더하기 n이 2인 경우를 표시한 거예요. 그럼 m 더하기 n이 1.5인 경우는 뭘까 그러면? 1.5 a 벡터랑 1.5 b 벡터의 종점을 연결한 선분이 되겠지. 그래서 적당히 아무거나 하나만 더 그려볼게. 뭐 이렇게 요런 녀석을 샥 그리면 m 더하기 n이 뭐 1.7 정도 되는 거 하나 그린 거라고. 됐어? 근데 1.7 이런 것만 그리는 게 아니지. 전부 다 그리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되겠어? 1.1 그리시고 1.2 그리시고 1.3 그리시고 1.11 그리시고 1.7778 그리시고 다 그리시면 이렇게 쭉 다 그려지는 거잖아. 선들이 엄청 쌓이게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되겠어? 면적이 된다. 면적. 알겠지? 그래서 이만큼 전체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부등식으로 표현이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중요하다. 여기까지 해서 m이랑 n의 관계식이 있는 경우를 표현해봤고, 그럼 두 번째로 m이랑 n이 관계식이 없는 경우도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이제 m이랑 n이 관계식이 없어요. m이랑 n의 관계식이 없대. 관계식이 없어. 이런 경우에도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일단 이걸 해볼까? 이론을 좀 정리부터 하고 갈게. 평행이 아닌 두 벡터, 평행 아니고 0벡터도 아닌 두 벡터 A 벡터랑 B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알겠지? 난 그래서 P 벡터를 M이랑 N이랑 관계식이 없대. 그래서 아무거나 쓸 거야.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볼게. 3A 벡터 플러스 2B 벡터를 나타내보래요. 그럼 3A 벡터 플러스 2B 벡터가 나타내는 종점을 표시해보라는 소리지?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그려서 하나, 둘, 세 칸. 여기도 한 칸, 두 칸 이렇게 했다고 치자. 그래서 요 한 칸 가는 게 A 벡터야. 요 한 칸 가는 게 B 벡터야. 라고 했다면 3A 벡터 플러스 2B 벡터는 요만큼 간 게 3A 벡터잖아. 요만큼 간 게 2B 벡터고. 그 3A 벡터랑 2B 벡터를 더한 소리는 뭐하라고? 평행사변형을 요렇게 그려서 요 벡터를 나타내라는 소리지. 그치? 그래서 A 벡터랑 B 벡터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내져 있는 위치 벡터의 종점은 그 두 벡터를 가지고 만든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얘기하는 거다. 맞죠? 다시.
여기가 B였고 여기가 2B야. 이게 A고 이게 2A고 이게 3A고. 그러면 나 지금 요 점을 나타내는 거라 P벡터는 요 점. 그러면 A벡터, B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아무 점이나 그러면 야 요런 점 나타낼 수 있을까? A벡터랑 B벡터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점이 평행사변형의 시점으로부터의 대각선 방향이면 돼. 그래서 이 점을 가지고 이렇게 평행사변형 그리면 된다. 그러면 요 정도 벡터가 A벡터의 한 5분의 2 정도 되지 않나? 저 5분의 2 A벡터 더하기 요 정도 벡터는 B벡터의 한 1.5배 되지 않나? 2분의 3 B벡터 이렇게 쓰면 되지. 그래서 요 점을 나타내는 거는 5분의 2 A벡터 플러스 2분의 3 B벡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 내가 지금 아무거나 잡은 거 아니냐? 임의의 점을? 아무거나 잡아도 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평면 위에 임의의 점. 평면 위에 임의의 점은 평행 아니고 0벡터도 아닌 두 벡터 A벡터와 B벡터에 의해서 항상 M배의 A벡터 플러스 N배의 B벡터 이런 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항상. 모든 점은 두 벡터 A랑 B벡터에 대해서 평행이 아닌 두 벡터 A랑 B에 대해서 A벡터랑 B벡터에 대해서 항상 1차 결합의 꼴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한 가지 말을 빼먹었는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1차 결합의 꼴로 표현이 가능한데 그 표현법이 유일하게 가능해요. 유일해.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앞에서도 이 논리를 써먹긴 했는데 하나의 벡터를, P벡터를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으면 그 중엔 같은 거라고. 그래서 연립방정 계속 만들어서 풀었었잖아. 알겠지? 그 논리야. 정확하게. 자,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M이 2고 N이 1에서 2까지래. M이랑 N 사이에 관계식은 없어, 현재 지금. 알겠지? 그럼 P벡터가 지금 뭐라고? P벡터는 M A벡터 플러스 N B벡터인데 지금 M이 2인 상황이야. N은 1부터 2까지 바꿀 수 있는 거고. 관계식이 없으면 뭘 생각한다 그랬지? 평행사변형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관계식이 있는 경우 5가지 해봤는데 전부 다 이런 삼각형을 이용해서 했었지. 알겠지? 내분점, 그 종점을 연결한 두 벡터랑 종점을 연결한 그 선분을 이용한 삼각형을 이용해서 썼다고. 관계식이 있으면. 관계식이 없으면 평행사변형을 이용한 거라고요. 알겠지?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쌤이 적당히 그림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칸이 A벡터야. 그리고 이쪽 한 칸이 B벡터예요. 라고 하면 P벡터라는 녀석은 M이 현재 2인 거잖아. 그래서 2A벡터는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2A벡터가 얘야. 그 다음에 NB벡터를 더해야 되는데 NB벡터는 N이 지금 1일 때부터 2까지 때거든? 그럼 1일 때가 언제냐? 1B벡터면 여기서부터 B벡터만큼 요만큼 더 가는 거니까 요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의 종점 여기다. 이게 N이 지금 1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고. 만약에 N이 2면 M은 2야. 2A벡터. 그 다음에 N이 2야. 그럼 2B벡터면 이렇게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요 점 얘기하는 거지. N이 2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N이 1.5면 1.5 그러면 2A벡터에다가 1.5 B벡터면 여기까지잖아. 그럼 평행사변형 슉 그리시면 여기 얘기하는 거네. 이게 N이 1.5인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사이에 다 있지. 그럼 뭐가 되는 거겠어? 선분이 되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요런 조건 하에서의 이 P벡터가 나타내는 점들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 요 빨간색 선분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다시. M이 1부터 2까지야. N도 1부터 2까지야. 근데 M이랑 N 사이에 관계식은 없어요. 그럼 이제 P벡터를 나타내보세요. 그랬어. P벡터는 그러면 M, A벡터
플러스 n b벡터를 나타내는 거잖아. 이 p벡터가 나타내는 점들을 모아보라고. 어떤 점들이 표현되는지. 자, 다시 같은 그림을 다시 그릴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반띵돼서 요 한 칸 가는 게 a 벡터고 한 칸 가는 게 b 벡터야. 방금 전에 n이 1부터 2까지면서 m이 2인 경우를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요 녀석이 지금 뭘 얘기한 거냐면 n은 1부터 2까지 다 한 거고 m 입장에서는 m이 현재 2인 걸 표시한 거지? 요 선분이. 그럼 요 점 한번 볼래? 요 점? 요 점. a 벡터 플러스 b 벡터잖아. 요 점은 a 벡터 플러스 2b 벡터지. 그러니까 a 벡터니까 m이 1인 경우야. m이 1인 경우. 그리고 b는 1인 경우, 2인 경우. 그럼 이렇게 하면 뭘까 이게? b가 1부터 2까지를 표시한 거겠지. m은 1인 경우고. a 벡터에다가 1b 벡터, 2b 벡터.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 그래서 얘는 m이 1인 경우를 표시한 거다. m이 1이면 a 벡터 플러스 b 벡터 1.1b 벡터 2b 벡터라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n이 1부터 2까지를 표현한 거고 요 위치가 달라졌다는 게 m이 얘가 1일 때고 얘가 2일 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만약에 m이 1.5라면 m이 1.5야. 그럼 1.5 a 벡터 간 다음에 b 벡터가 1이면 여기고 n이 1이면 여기고 2면 여기고 그 사이면 이렇게 선분되겠지. 1.1이면 이런 거 되겠지. 뭐 하는 건지 알겠어? 그래서 m의 범위를 1부터 2까지 전부 다 표시하시면 m이 1일 때, 2일 때니까 그 사이가 이렇게 선으로 표시된다. 그럼 전체 영역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m이랑 n 사이에 관계식이 없으면 평행사변형을 이용한 점의 위치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m이랑 n 사이에 관계식이 아까 있을 때는 이런 삼각형을 이용해서 내분점, 외분점식을 이용해서 삼각형이 그려진다고. 알겠어? 너 진짜 중요하다. 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근데 시험에는 너무 자주 나오거든. 지난 시간에 이걸 하려다가 그 질문 풀이하다가 끝나버려가지고 못했어요. 원래 여기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알겠지? 집에 가서 95쪽 있지? 95쪽 안 한 친구들 많더라고. 아직 못한 친구들. 그 4쪽 95쪽까지 못했던 거 다 마무리해서 오시고요. 알겠지?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잊으면 안 되는 거 1시 반에 시작할 거라는 거. 그리고 쌤이 매시간 특강 수업은 매시간 저렇게 찍어서 올리고 있다는 거. 알겠지? 쌤 채널 그래서 들어가 보면 그 도현이가 물어보더라고. 화요일 날. 쌤 영상이 없던데요? 쌤이 찾아줬는데 그 채널 들어가면 들어가 봤니 혹시? 뭐였지? 수학 맛집, 문구, 셰프 치면 나와. 그래서 채널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 영상들을 쌤이 거의 다 그 일부 공개로 해놔가지고 완전 공개를 안 해놨어. 그러니까 그 홈 화면에 안 떠. 영상들이. 그냥 위에 보면은 탭이 그 채널 안에 탭의 중간쯤에 여기 재생 목록이라고 있어요. 재생 목록 어떻게 쓰지? 재생 목록 탭을 찍어서 들어가면 기하 특강 있다. 기하 특강 한 번에 다 모아놨어. 알겠지? 거기서 보면서 복습하시면 된다. 알겠죠? 그리고 한두 번 학습해서 여기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자만심은 버리세요. 알겠니? 이거 니네가 배우는 니네 평생 배우는 대학교 때는 수학 안 배울 거니까 대부분. 평생 배우는 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야, 여기가. 그러니까 고3 과정이지. 고2 마지막, 고3 때 배우는 거잖아. 가장 어려우니까 제일 뒤에 배우지 않겠어? 알겠지? 그러니까 한두 번 공부해서 마스터할 거라는 생각을 버려. 그건 자만심이야, 정확하게. 알겠죠?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 알겠어? 근데 선생님이 예전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고등학교 때, 야, 기하가 너무 어려운 거야. 기하랑 벡터가. 너무 어려워. 야,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어떻게 하냐? 근데 생각을 바꿔봤거든? 무슨 말이냐면, 야, 이 벡터 있잖아. 이 벡터를 고1 때 배웠다면 이게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 선생님이. 고1 때 배우면 어렵나? 왜냐면 고1 때 배운 건 계속 반복할 거라서 내용이 어렵든 쉽든 계속 반복하면 점점 쉬워질 거거든? 얘가 혹시 고3 때 배우는 거라서 어려운 게 아닌가? 라는 상상을 해봤어.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알겠니? 고3 때 배우는 거라서 반복 학습을 최대한 많이 못해.
그래가지고 어려운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 반대로 생각하면 뭐 이게 고3 과정이긴 하지만 반복학습을 지금 우리 미리 하고 있잖아. 그치? 고1 수학처럼 계속 반복학습하면 돼. 그러면 쉬워진다. 애초에 내용이 똑같잖아. 사실 고1 대비하는 도형의 방정식이랑. 맞죠? 네. 반복학습을 계속 하라는 의미에서 영상 찍어주는 거니까 집에서 보시라고요. 알겠죠? 복습하면서 모르겠으면 그냥 봐 찾아서. 수고했습니다.